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으로 네이버 역삼으로 다시 모였는데요. 오늘은 정말 저희들이 너무너무 기다렸던 분이세요. 멀리서 오셨거든요. 비행기 타고. 진짜 스페인에서. 비행기 시간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로 얘기해도 아니, 되나요? 저희 소개 좀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제멋대로 하는 편이라서. 원래 호기심 천국이라서 네네네네. 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기피디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앞에 오신 분은 바로 스페인에서 날라오신 스티브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비행 시간이 일단 저기 마드리드에서 아부다비까지가 6시간,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인천까지가 8시간, 그래서 14시간이고 중간에 3시간 좀 쉬다 왔습니다. 에티하드를 그러셨구나. 타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와이 항공. 네. 아부다비에서 잠깐 그럼 밖에 나가셨어요? 아니면 공항 내에서 쉬셨어요? 그냥 공항 내에서만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대고 했고, 그 다음에 사실 3시간 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기다린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오시고 나서 시차 적응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5년 만에 한국에 온 거였는데, 네. 5년 전에는 시차 적응하느라고 진짜 한 일주일을 다 버린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바로 정말요? 해왔습니다. 예. 왜 이게 그러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유를 해서 이렇게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좀 좋아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아까 잠깐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네. 회사를 그만두시고 지금은 자유로운 상황이 되셨잖아요. 건강해지신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진짜 그 말씀. 근데 왜 이렇게 울컥하죠, 저? 네. 네, 맞습니다. 진짜 그 모든 가장 여러분들이 저는 옆에서 저희 그 기피디님이 직장 다니면서 너무 힘들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네, 너무 이해가 가고요. 인생 목표가 회사를 그만두는 네. 거였기 때문에. 정말 환영하고. 예. 근데 작가님이 지금 스페인에서 오셨지만 네. 처음에 외국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실 것 같고 네. 그 나라가 스페인 아니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 공간 아니었나요? 작가 공간 빼죠. 여행 공간으로 하죠. 여행 공간으로 잠시. 네. 네.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전에 저기 처음에 박수 치시고 5초 네. 할 때도 저는 박수가 당연히 와 이건 줄 알았는데 그냥 딱 치시고 가길래 신호였구나. 네네. 저희가 그 무음 구간을 두고 잡음을 빼느라고 5초를 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기피디님이 괜찮아요. 아니요. 네. 제가 친절한 편은 친절한 아니에요. 편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지금 스페인에서는 10년째, 횟수로는 11년째고, 그다음에 그 전에 슬로바키아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슬로바키아에서 거기서 6년, 5년 10개월, 바돌림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거기 이제 일을 하러 갔었고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슬로바키아 하면은 한국 사람들 정말 잘 모르고 그쵸. 어디에 있지? 그 나라가? 체코슬로바키아. 네, 체코슬로바키아를 많이 알고 계시죠. 1993년도에 이제 이 국민 투표를 실시해가지고 아주 평화롭게 이제 헤어진 형제 국가인 나라입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그러네요. 옛날에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했었군요. 그렇죠. 맞아요. 체코슬로바키아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러면 체코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일단은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체코가 어디 있는지 몰라. 체코는 또 어디 있느냐. 제가 그러면은 여기 스페인부터 시작을 해요. 제 얼굴을 이제 발판 삼아가지고 얘기해본다면은 자 여기는 이제 이 스페인 그리고 저희 오른쪽 볼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쪽. 네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대서양 여기가 지중해가 되는데 저희 이쪽 편 여기 이제 피레네 산맥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프랑스가 있겠죠. 오른쪽 그렇죠? 머리 끝쪽에. 이쪽으로 해서 프랑스가 있고 프랑스 이쪽에 우리 스텔레담 작가님 계셨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렇게 해서 있고 그 옆에가 이제 여기가 독일이에요. 그러면 독일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대략 그러니까 방향으로 치자면은 한 4시 방향 정도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체코가 있고요. 체코에서 바로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슬로바키아가 있어요. 그러면서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가 같이 껴있죠. 그렇게 있군요. 그러면 자연이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은. 예, 슬로바키아도 그래서 보면은 진짜 우리한테는 정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사실 유럽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간다면은 그냥 체코, 오스트리아 아니면 옆에 있는 헝가리 이렇게 가는 식이어서 그러네요. 슬로바키아는 그냥 정말 거쳐만 가는 곳이긴 한데 나는 거기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큰아이가 이제 애기였었고 둘째 막 태어나고 이런 때였었는데 온천이 거기가 되게 많거든요.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온천이라든지 또 옆에 이제 비엔나 아니라 요 오스트리아 쪽에 네. 비하면은 굉장히 좀 저렴한 데가 많아서 주말마다 보내기가 참 좋았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스키 타시는 분들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웰스케 따트리라 그래가지고 타트라 산맥이 있거든요. 그쪽 편에서 이제 스키도 많이 타고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슬로바키아 가야겠어요. 온천과 스키. 다 가야 돼요. 네. 네. 내륙 국가죠, 슬로바키아. 예, 슬로바키아는 내륙 국가이고 주위를 이제 6개 나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슬로바키아는 이제 이 가로로 긴 나라거든요. 네. 길게 뻗쳐 있는데 이제 동쪽 끝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아이고, 우크라이나를 그렇구나. 만나는구나. 그래서 슬로바키아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 좀 오도 있고 위에 폴란드 쪽으로도 많이 가고. 슬로바키아도 EU 국가인가요? 예, EU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었던 2007년도만 하더라도 자국의 화폐인 이제 꼬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영어로 치면 이제 크라운이거든요. 네. 다 왕관 이렇게 모양 있었던. 그래서 네. 꼬룬, 크론에 다 같은 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썼었다가 나중에 이제 화폐 통합을 하면서 유로로 바꾸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 격변기에 거기에 계신 거네요. 아니 뭐 격변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어느 안정이 되어 있고 이제 네. 회사는 생긴 지가 이제 거기서 삼성이 나중에 이렇게 기업을 밝혀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저희 뭐 공중반인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삼성이 이제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개 삼성에서 하나는 생산법인이고 네. 또 하나는 거기서도 이제 모니터만 생산하는 또 판넬 그것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법인이 있었고 저는 물류법인에 있었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데 계셨네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가 있는 것이 제일 어렵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인터뷰 하실 때 말씀하신 숫자를 너무 많이 보셨다는 게 물류니까. 물류니까 정말. 그렇죠. 내가 직접 들고 나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트럭에 몇 대 들어가니 또 그거 맞추면 어떻게 되고. 근데 작가님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신 분인데 숫자 다루시느라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 네, 뭔가 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나중에 어쨌든 그래도 그게 되게 잘 돼서 또 좋은 상사분 만나고 한국인 상사분 또 옆에 이제 현지인인 헝가리 상사분 그렇게 만나서 그분들 저게 되게 잘 돼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 구주 전체에서 받게 되는 베스트 인플로이상 그걸 이제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영전 되신 거군요. 근데 그러게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이제 흑역사를 쓸 줄은 몰랐죠. 아무튼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약간 이제 좀 확실히 사람은 잘 되면 이제 어깨가 그냥 막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좁은 어깨에서도 기고만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스페인에서 이제 제대로 아주 쓴맛을 보고 관계의 쓴맛이었나요? 관계의 쓴맛이 사실 제일 컸죠. 그리고 이제 언어 폭력 이런 게 되게 심해서 사실 저는 이제 군대 같은 경우도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군대였었잖아요. 근데 저는 군대마저도 사실 되게 편하게 갔었어요. 카투사를 가서 카투사를 갔고 거기에 이제 동료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상사도 이제 여자 상사였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되게 편했었는데 가서 이제 정말 군대에서도 못 들어봤었던 모든 욕을 이제 다 먹었죠. 한국말로? 그렇죠. 네. 아이고. 상사분 한국분하고가 이게 좀 많이 힘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뭐 여기 이렇게 자기가 너무 인격 모독했었던 거 좀 미안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덕분에 이제 저도 마음의 해소는 됐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몸은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한때는 파란색만 가도 이제 제가 그냥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거는 정말 너무 심한. 지금도 말을 하면서 약간 떨리긴 해요. 그때 그런 게 이제 고스란히 좀 살아나는 게 있어서. 역시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다 정말 주위에서의 도움이 너무 컸었다. 인복이 있어서 그렇게 됐었던 거였구나라는 거를 느꼈죠. 그러다가 이렇게 아무튼 그런 직장 생활에서 넘어와서 제가 원래 한국에서 했었던 건 영어 강사를 했었고 그랬던 터라 이제 여기 스페인에서도 다시 영어 강사를 보내고 그러다가 가이드를 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을 좀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 상태에서는 정말 천직이 따로 없었죠. 그러네요. 자유인으로 약간 가는 그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 직장 그런 대기업에 막 빡센 그런 상사 밑에 있다가
자유롭게 좀 일을 하면서 여행, 네. 입문 뭐 이런 이런 걸 다 함께 날개를 하니까 단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슬로바키아하고 스페인을 보면 날씨로 치면 스페인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네, 훨씬 좋죠.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 아쉬운 거는 눈을 못 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이제 막 기도를 하곤 했어요. 하나님, 저도 눈 보고. 왜냐면은 슬로바키아는 진짜 한 10월 말 들어가면 이제 눈 살짝 내리기 시작해서 정말 12월에는 그냥 하루 걸로 한 번씩 눈이 오고 눈도 오면 엄청 쌓이니까 그냥 나가서 눈사람 만드는 거 막 그냥 굴리면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곤 했었는데 이제 스페인에서는 눈을 못 보니까 아들이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이제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신이 나가지고 아빠 막 눈이 와요 봐요 했는데 제가 하필 그때 또 이제 볼일을 보던 중이라 그때 볼일을 짧게 보고 나왔는데 그 3분 사이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아예 뭐 흔적도 안 남았던 거죠. 네. 진짜 스페인은 그렇게 가요. 근데 그게 또 작년 1월에는 50년 만에 대폭설이라 그래가지고 3일을 내리 눈이 왔었거든요. 3일 내리 눈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데서는 되게 흔히하게 있는 일인데 스페인은 뭐 그렇게 3분밖에 오질 않고 비가 오더라도 우리나라 그저께였나요? 그저께가 이제 장맛비 엄청 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 사이에 오는 양이 스페인에서는 1년 동안 오는 양이에요. 그렇게 건조한 곳에 있다 보니까 비나 눈을 보는 게 힘들어서 아무튼 저로서는 여기 지금 한국에 와서 좀 습한 기운이 힘들긴 한데 그렇게 장맛비 내리고 이런 것조차도 너무 저는 솔직히 좀 즐거워요. 네. 물론 피해는 없어야겠지만. 네네. 역시 그러시구나. 감성적이신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게 그 직장 스페인에서의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공감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LG전자라는 데 다녔을 때 거기 이제 상사분이랑 사이가 좀 틀어졌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 그 덕에 제가 미국에 파견 근무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거든요. 그분과 헤어지느라. 그분과 헤어지느라. 헤어지느라. 그때 힘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좋은 쪽으로 연결이 된 거 생각해 보면 근데 또 스티브 작가님 자체가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생을 좀 뭐랄까 너무 쉽게만 살아왔어서 그래서 주위에서도 이제 저보고서 하는 얘기가 야 나도 너 보면 말이야 진짜 너 따라서 교회 나가고 싶고 막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이라는 걸 모르잖아. 막 되게 인생 편하게 풀리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제 했었고 그래서 흔히 이제 말하는 온실 속의 화초 딱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살아왔었는데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인생이 정말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 뭐 저희 아버지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됐죠.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나와서 좀 공생 좀 하고 뭐 야근 그냥 하면서 그렇게 월급 벌고 생활하는 거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맞아요. 정말 부모님한테서 이렇게 받게 된 걸 되게 당연하다고 여겼을 때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뭐랄까 주위에 그냥 어르신들 아니면 꼭 어르신 아니더라도 그냥 40, 50대 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주위에서 누가 이제 힘들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뭐랄까 어쨌든 그래도 공치사라도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런 얘기는 하는데 사실 기도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사정을 정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설령 우리가 또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뭐 20, 30대 그런 초반에 뭐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그런 걸 한다고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굴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막 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제 상태도 물론 뭐 너무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람 볼 때 그냥 누가 또 힘들다고 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뭐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친하다면은 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좀 안 된다 그러면 야 금요 철야를 나와라. 그래도 안 되면 야 금식해야지. 막 하면서 실제 이제 금식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했는데 처음으로 인생 살면서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 그걸 느끼게 됐고 대신에 그렇게 진짜 힘들어지고 하니까
좀 사람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보는 거라든지 인생 본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다든지 그런 게 좀 많이 깊어지게 됐죠. 그래서 성장은 없었는데 성숙은 좀 되지 않았던 때인가. 이렇게. 성숙이 더 중요한 성장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게 됐어요. 네. 역시 글 쓰시는 분이다. 단어 선택까지. 그럼요. 저는 완전히 공돌이여가지고 완전히 놀래고 있는 중입니다. 어휘가 빈약해요. 아주 빈약합니다. 몇 단어 안 돼요. 제가 쓸 수 있는. 그래서 브런치에 글을 쓰면서도 사막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용사가 없어요. 형용사하고 부사를 다 빼버리거든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되게 자세하게 기술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좀 서사적이죠. 매뉴얼만 쓰죠, 매뉴얼. 제가 외국어 잘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매뉴얼에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꼭 매뉴얼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 슬로바키아 살 때 생각해 보면은 아니면 한국에 있을 때도 이제 음악 좋아하고 했었으니까 이제 CD를 구입을 하면은 CD 이제 클래시컬한 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영어 나와 있고 이태리어, 독어, 뭐 네덜란드어가 나와 있기도 하고 스페인어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지만은 어쨌든 알파벳이니까 이렇게 좀 줄줄 따라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친숙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나중에 슬로바키아 가니까 뭐 슬로바키아에서는 뭐 슬로바거, 그다음에 체코어, 헝가리어 뭐 주변 나라 언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때로는 그리스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문자 자체가 이제 제가 정말 뜻은 몰라도 글자는 이제 일단 대표적인 그런 고유명사 이런 거는 똑같이 쓰게 되니까 그러면서 읽게 되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톰 행크스의 터미널 영화 보셨나요? 예, 봤어요. 거기서 영어를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 느낌으로 배우셨구나. 네, 좀 그렇게 알게 된 게 좀 크죠. 지금 문득 그래도 언어적인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문득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스페인에 계시다는 얘기만 듣고 어디 지역에 계신지를 안 여쭤봐가지고. 스페인 되게 넓은데. 네, 우리나라의 5배에 해당하는 곳이다 보니까요. 다시 여기를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친다면 이게 가이드 하시는 분의 그게 있어. 근데 정말 이베리코 돼지고기 나라도 이베리아 반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는 일단 그냥 제일 끝쪽에 있어요. 제일 서쪽 끝에 있게 되고 거기서 그냥 가끔 또 그런 말도 하시거든요. 근데 가이드분은 얼굴을 보면 얼굴이 좀 길다 그래서 이태리를 보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스페인하고 잘 그냥 대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막 주입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드리드는 딱 요 가운데 코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마드리드 삼각형으로 있어요. 그래서 마드리드 주에서 마드리드 이제 수도는 요 딱 가운데가 되고 거기서 동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알칼라 데 에나레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우리가 스페인 하면은 생각나게 되는 그 문호 세르반테스가 있죠. 돈키호테의 저자인 그 세르반테스의 생가가 있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좋으시겠다. 네,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이때만큼은 좀 자부심이 뽐뿌합니다. 물론 이제 다 시골인데 시골이 정말 좋잖아요. 마드리드라는 이름 자체를 갖다가 중국어로 쓰면은 말 마자에 덕자 그리고 리드가 아니라 그냥 이 마을 리자 하나로 끝내요. 그래서 마을리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막 좀 약간 좀 이상한 거죠. 우리 그래도 수도인데 뭐가 도어나 아니면 뭐 시가 들어가야지 리가 뭐야 했는데 제가 확실히 지금 5년 만에 한국 서울에 와보니까 나는 확실히 촌에 살았어. 제 처가가 전주보다도 안 된 거. 너무 떨어진 게 생겨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관광지는 다 되게 잘 해놔서. 네, 그건 너무 좋아요. 정말 그냥 그 중세의 느낌 이런 게 좀 많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랑 같이 이제 카페 데이트 나가면 집에서 한 도보로 20분 정도 걸어가요. 그러면은 바로 17세기, 16세기 요걸로 싹 바뀌어요. 건물이. 그게 살아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네, 진짜 우리나라는 최첨단에 달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첨단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뭐 그 생가다.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그 세르반테스가 유아 세례를 받은 곳이다. 그러면서 유아 세례 받은 그곳을 그 날짜를 또 기념해가지고 그 도시는 아예 휴일로 해놔요. 스페인이 되게 독특한 점이 많거든요. 네. 그날 이렇게 도시마다 자기네가 휴일을 이틀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로 치면은 한글날인 10월 9일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유아 세례 받은 날. 1547년 10월 9일. 1547년. 탄생일은 열흘 전인 9월 29일에 태어났고요. 너무 TMI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이드 생활을 하시면서 더 이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러 와도 친구들은 그냥 와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음료 한 잔, 네. 식사 한번 하는 게 한데 저는 막 아니야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들려야 되고 그냥 뭐 30분 코스로 할래 막 1시간 반 할래. 저 같으면 진짜 고마울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무튼 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알칼라데 에나레스는 한국 분들 내지는 아시아 분들한테는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은 스페인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여기는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떤 투어를 한다면 사람들이 다 이제 가이드는 앞에 이 마이크를 딱 붙잡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다 리시버를 이렇게 다 끼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게 아니라 메가폰처럼 여기 가면은 여기 바로 스피커 이렇게 있어요. 한국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인데 여기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막 10명, 20명 단위로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거 보면은 참, 되게 정겹기도 하고 좋게 보자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는 그곳이 약간 가보고 싶은 곳이겠어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다 또 무료여서. 야, 다른 데는 다 보면 뭐 대성당 입장이다, 뭐 8유로, 어디 미술관 간다, 15유로 막 이렇게 되는데 알칼라데 에나레스는 그런 유적지라든지 박물관 이런 게 한 50개나 되거든요. 그 자그마한 그 도시 안에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유료로 내는 거는 딱 2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1유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 문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옛날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정말 더없이 살기 좋은 도시죠. 그런 걸 글로 담아내시는 건가요? 글로 담아내려고 하는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글은 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자료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감성 드는 것도 중요한데 나이가 이제 좀 참여해서 느껴지는 거는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느껴요. 체력이. 글은 체력이죠. 난 진짜 그걸 정말 너무 피부로 실감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고 보내고 그러고 나면은 집에 와서 이제 글을 써야지 했는데 이제 딱 샤워를 하고 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딱 자게 되는 거예요. 낮 동안 일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게 강행군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낮 시간에 한 번,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한 번.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하니까 물론 이제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 때로는 이제 전화로 얘기하고 그러긴 하지만 확실히 얼굴을 대면하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되게 달라서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그러시구나. 시간을 막 쏟고. 사람을 참 좋아하시는 진짜 분이신 좋아합니다.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MBTI에서 ESFJ는 인간 댕댕이라고 하는데 그 말 듣고 빵빵 터지고 진짜 딱 그런 것 같다고. 그러시구나. J가 또 들어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또 그렇게 꼼꼼한 숫자도 하실 수 있으셨나 보다. 그러네요. 아니면 그게 만들어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브런치 작가를 하게 되신 계기가 그 전에도 글을 써오셨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브런치 작가가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하던 중에 한 번은 이제 그 역사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따로 이제 기관을 하나 설립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여행 이틀째 되는 날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스티브는 보니까 남성인데 지금 우리 기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좀 감성이 이렇게 되게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고 본인이 이제 글을 기고하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편집자를 연결해 줄 테니까 한번 써보라고 해서 저는 엄청 손사래를 치면서 그랬거든요. 저는 전공이 스페인어도 아니고 뭐 스페인 문화 이쪽도 더도 아니고 아무튼 그리고 저는 가방끈도 짧아요. 제가 지금 무슨 해봐야 그냥 가이드인데 제가 뭘 씁니까 했더니 아니요 지금은 어떤 그 뭐랄까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해석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많이 만져주는 게 있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그게 아마 그 마드리드에서 프라도 미술관 그게 끝나고 난 직후에라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써보면 어떻겠어요 하시더니 정말로 그걸 갖다가 일정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저는 뭐 그전에 글을 이렇다 하게 사실 써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냥 제 거 소셜미디어에다 좀 올리고 하는 건 있지만은 근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쓰게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그래도 1년 동안에 40차례를 이제 쓰게 됐어요. 스페인어로? 아니 저기 그분이 추천해 주신 곳이니까 충남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스티브의 스페인 문화 프리즘이라는 되게 거창한 제목을 달고서 이제 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마침 이게 가이드를 하니까 맨날 다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도시 전체를 하나 뭐 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어떤 거 하나만을 찝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문화 이런 쪽으로 소개를 하는 걸로도 얘기를 하고 하게 됐죠. 그때 그 아카이브 해놓은 글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브런치 쪽에 또 어떤 아시는 분께서 이제 한동안은 또 뭐죠? 인스타에다가 글을 좀 올리게 됐었는데 인스타는 글자 제한수가 좀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브런치란 곳에다가 해서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거기는 제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봤더니 그게 됐죠. 그래서 감사하게. 근데 또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막상 이제 판 깔아주니까 거기서는 또 어버버버버 이러면서 내가 이거를 정말 써도 되는 건가 어쩐 건가 이제 하는 게 좀 있긴 했죠. 그건 맞아요. 네. 아니 될 때까지는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되고 나니까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쓰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그래도 작가님은 그 정말 너무 좋은 컨텐츠가 있으시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네. 그래서 여행 쪽으로 해서 조금 써볼까 하면서 이렇게 써다가 저는 사실상 뭐랄까 그냥 이렇게 에세이 쪽으로 해서 쓰는 게 더 저한테 좀 현재로서는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런 일상의 재발견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담아내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그게 체력이 안 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자주 써내지 못하고 저희 팀라이트 쪽에서 공동 매거진 하는 거 있으니 그거는 이제 어쨌든 딱 저도 이제 표기를 해놔서 그 전에 이제 써두고 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글 쓰면서 조금 뭔가 바뀐 거? 내 삶에서 약간의 좀 좋아진 거? 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 쓰면서 좋아지는 거 중에 하나는 확실히 뭐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보지 않고 항상 이거는 뭘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런 고민 같은 걸 한 번에 더 해보게 되고 그게 설령 이제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바로 직결이 안 되는 거라 할지라도 그냥 제 자신을 갖다가 좀 다르게 많이 볼 수 있는 거를 넓혀주는 것 자체가 꼭 어디를 나가야지만 견문을 넓히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자리에서 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서 쓰는 것만으로도 저 자신을 좀 다르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또 통해서 이제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그런 교감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럼 작가님 지금 스페인에 계시니까 그 계신 곳이 이제 거의 스페인 안에 제일 중심 곳에 있는 있으신 건데 스페인을 여행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곳들이 혹시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전부 다. 그게 진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끼겠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슬로바키아에 살 때 그때 저의 첫 휴가를 갔다가 단기 선교라는 걸로 해가지고 썼었거든요. 근데 그 썼던 것 중에서 크로아티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크로아티아에 가서 이제 뭐 얘기를 좀 거기 계신 목사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목사님 여긴 크로아티아라면 어디가 좋아하니까 이 말을 딱 치면서 막 야 우리는 어딜 가도 좋은데 도대체 어디를 얘기해달라는 얘기니?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스페인 와서 확실히 느끼겠는 거예요. 정말 여기는 이거대로의 특색이 있고 저기 가서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고 스페인 역사를 봤을 때 이 부분은 빼놓을 수가 없고 막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아주 티피컬한 그런 되게 우리가 가지는 뭐 어떤 플라멩코라든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올레올레하는 그런 이런 거랑 관련된 그런 이미지를 담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남부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제 다녀오셨던 그 그라나다라는 세비야, 그렇죠. 그런 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단 사람들이 스페인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제일 크죠. 가우디 때문에. 저는 이제 마드리드레니오 또는 이제 알칼라이노로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은 인정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진짜 은근 심지어 이제 나중에 이 직항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나중에 다시 생길 거거든요. 7월 말에 생긴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디가 제일 먼저냐? 마드리드가 아니라 여기 바르셀로나가 먼저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카탈루냐가 거기가 계속 독립하겠다고. 카탈루냐는 대단한 동네죠. 작년에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 당시에도 보통은 이제 오게 되면은 수도만 들렸다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수도뿐만이 아니라 바르셀로나도 같이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국왕이 대동을 해서 같이 가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바르셀로나에서는 국왕 사진을 이제 프린트한 거를 그걸 막 불에 태우고 막 시위를 하고 까따르냐 여기 주지사 우리 저기 참석 안 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갑자기 어때 무슨 화해 무드 마냥 이렇게 딱 조성이 되니까 그거를 딱 또 이 펠리페 6세 국왕 전하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기념사진 하나 딱 찍자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게 조성되기도 했었거든요. 와, 정치적인 걸 정말 타이밍. 그래서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곳이 북부를 참 좋아합니다. 북부라고 하는 곳은 여기 왜 좋아하냐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이 자연의 경관이 네.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슷해요. 스페인은 마드리드에서 이남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땅은 완전히 적토가 되고 그다음에 네. 그런 가운데서 올리브들을 되게 많이 심어 놓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리브색은 녹색이라 하더라도 약간 좀 이렇게 회색 이랑 좀 섞인 네,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되게 네. 약간 좀 먼지가 이렇게 묵은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정말 푸르다라는 그 있잖아요. 되게 이제 눈이 시원해지는 그 네.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서 북부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네. 지금 한여름에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북부는 항상 시원하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가족을 데리고 한번 갔어요. 네. 이쪽에 이제 아스투리아스 지방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지금 툭툭 네, 정수리 쪽을 치셨어요. 사실 제 얼굴을 가지고도 이제 17개 이 자치지방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2개는 이제 이렇게 밖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권외이긴 하지만 네네.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네. 네. 아무튼 그쪽에 이제 갔을 때 여기는 40도인데 안달루시아는 네. 40도, 41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8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저희 이제 바닷가를 갔을 때 여기 남부 쪽에서는 또는 여기 발렌시아 있잖아요. 네, 발렌시아.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서는 네. 집에서 나가면서부터 이미 저기 그런 수영복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가서 그냥 이렇게 큰 타올로 두르고 이렇게 네. 가려가지고 하고서는 바로 뛰어드는 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죠. 스페인에 살면서도 북부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벼운 옷차림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슬금슬금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좀 거예요. 보수적이구나.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 너무 추워서 진짜? 저도 가보고서는 이렇게 발 담궜다가 바로 그냥 저는 이제 자리에서 맨날 태양을 떼는 게 제일 낫겠다. 선크림 좀 발라주고. 네. 근데 저희 애들은 바다만 보면 진짜 미친 듯이 뛰어들 거 아니에요. 네, 뛰어들었다가 애들이 왔는데 입술이 시퍼래져가지고. 많이 춥구나. 확실히 좀 여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었죠. 지중해와 대서양의 차이이기도 하죠. 굉장히 큽니다. 지중해는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말만 그랬는데 누군가가 지린 듯한 느낌. 왜냐면은 이게 약간 기분 나쁘게 좀 뜨뜻한 거 있어요. 이제 미적지근하게. 네. 이해 갔어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심지어 이게 맛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더. 청량하지 않구나. 이런 표현 때문에 글 쓰시는데 감성이 확 묻어나실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한 표현 죄송합니다.